이 책은 바가바드기타를 행동의 경전이나 도덕적 지침서로 읽어온 전통적 해석을 근본에서부터 해체하며 시작합니다. 오쇼에게 바가바드기타의 핵심은 선과 악의 선택, 옳고 그름의 판단, 의무 수행의 윤리가 아니라 의식이 자기 자신과 분열된 상태에서 어떻게 통합으로 돌아오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쿠르크셰트라의 전쟁을 외부 세계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인간 내면에서 매 순간 벌어지는 의식의 전장으로 해석합니다. 이 책에서 전쟁은 피해야 할 비극이 아니라 피할 수 없기에 정확히 이해되어야 할 내적 현실입니다. 이 책의 출발점은 아르주나의 혼란입니다. 오쇼는 이 혼란을 약함이나 무지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르주나의 망설임을 깨어있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정직한 정지 상태로 읽습니다.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화를 내려놓은 아르주나는 삶의 요구와 내면의 진실이 충돌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오쇼는 바로 이 지점이 영성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확신과 신념 속에서는 각성이 일어나지 않으며 자기 자신에 대한 근본적 의심과 갈등 속에서만 의식은 성숙합니다. 크리슈나는 이 갈등을 제거해주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오쇼에게 크리슈나는 해결책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아르주나의 의식을 더 깊은 질문으로 밀어넣는 촉매입니다. 그는 싸워야 한다고 명령하지도 싸우지 말라고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행동의 중심에 놓습니다. 오쇼는 크리슈나의 가르침을 통해 문제는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행동에 개입하는 자아의 동일시임을 드러냅니다. 이 책의 핵심 개념 중 하나는 행위 없는 행위입니다. 오쇼는 바가바드기타에서 말하는 행위하되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도덕적 절제나 금욕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것을 자아가 빠진 상태에서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설명합니다. 이때 행위는 개인의 선택이나 성취가 아니라 전체 존재가 그 순간을 통해 스스로를 표현하는 사건이 됩니다. 오쇼는 이 상태를 평화라고 부르며 그것은 전쟁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전쟁을 만들어내던 분열된 자아가 사라진 상태라고 말합니다. 오쇼는 또한 이 책에서 비폭력이라는 개념을 급진적으로 재정의합니다. 그는 외적인 폭력을 거부하면서 내면의 분노, 억압, 두려움을 축적하는 태도를 진정한 폭력으로 봅니다. 내면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사람은 결국 그 싸움을 외부로 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화는 윤리적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내면의 전쟁이 끝났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상태입니다. 이 책은 평화를 이상으로 제시하지 않고 전쟁의 구조를 해부함으로써 평화가 왜 사라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책 전반에 걸쳐 오쇼는 바가바드기타를 삶의 기술서가 아니라 죽음과 삶을 동시에 껴안는 존재의 노래로 읽습니다. 그는 아르주나가 두려워한 것은 타인을 죽이는 행위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이 알고 있던 나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 전쟁은 죽음을 향한 행위이자 동시에 자아의 죽음을 요구하는 의식의 문턱입니다. 오쇼는 이 문턱을 넘지 않으려는 모든 시도가 평화를 가장한 회피일 뿐임을 지적합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오쇼의 논의는 전쟁과 평화라는 이분법 자체를 넘어섭니다. 그는 궁극적으로 전쟁이 끝나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평화를 나누는 관점 자체가 사라질 때 자유가 열린다고 말합니다. 이때 인간은 더 이상 옳은 삶을 살려고 애쓰지 않으며 삶은 도덕적 프로젝트가 아니라 깨어있는 흐름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행동은 책임이 되지 않고 삶은 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난 뒤 독자에게 남는 것은 명확한 교훈이나 정리된 철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던 긴장이 서서히 드러나고 그 싸움을 멈추려는 의지마저 내려놓게 되는 묘한 침묵의 여백이 남습니다. 오쇼는 이 여백이야말로 바가바드기타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자리이며 평화는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저항이 사라졌을 때 이미 거기에 있었음을 알아차리는 상태라고 말합니다.